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상쾌한 상공기에 기분이 좋아진 막역한 30년지기 류창과 까오예. 정말 공기 좋다. 그러게 말이야. 빨리 올라가자고. 그래, 오늘은 저 꼭대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 한동안 각자의 일로 바빴던 둘은 젊은 시절 함께 자주 오르던 산을 찾아 오랜만에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나 어느새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아우, 숨 다 죽겠네. 아, 옛날엔 내가 여기 그냥 펄펄 날아다녔는데 말이야. 한참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아유, 어디 가자고. 세월은 어쩔 수 없는지 두 사람은 예전에 비해 자신들의 체력이 부쩍 약해진 걸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오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발길을 재촉하던 도중 그래, 괜찮아. 바닥이 미끄러워서. 까오에는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돌에 찍혀 살짝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지금 약도 없는데. 약은 무슨.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된장? 그것은 다름 아닌 라이터. 공부하게. 이런 상처는 불로 찢어주면 소독도 되고 금방 낫거든. 진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왜 안 돼? 무슨 풀을? 아, 글쎄, 하지마. 자, 이걸로 자 꾹 눌러. 참네. 상처에 이런 주지되면 세균이 들어와서 더 위험해 이 사람아. 류창의 만류 때문에 까오에는 하는 수 없이 라이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손수건으로 상처를 대충 수습한 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지. 그래. 슬슬 배도 고픈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자리 잡고 앉은 두 사람. 그들은 각자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고는 이내 먹기 시작했는데 만두. 그런데 어째 영 먹는 게 불편해 보이는 까오엔. 아니, 배고프다면서 왜 이렇게 못 먹어? 잇몸이 좀 아파서 뭐 먹을 때마다 좀 시리고 아파.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지만 잇몸병 때문에 입안은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들의 음식물이 닿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저기. 뭔데? 저만치에서 기어가고 있는 뱀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야, 저놈 실하게 생겼다. 잡아다 푹 구워 먹으면 몸부심 되겠는데? 진짜 겁이 없어. 술 담아도 아주 괜찮겠어. 뱀을 보니 욕심이 앞선 두 친구. 이대로 뱀을 놓칠 수가 없어 까오에는 주변에 있던 기다란 나뭇가지를 집어들었는데 자, 자네 손도 다쳤으니까 일로 줘봐. 내가 잡아볼게. 그래. 나뭇가지를 받아든 류창이 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뱀은 이내 두 사람을 피해 재빨리 숲으로 도망을 쳤고 독사군요. 봐라, 요거. 뱀이 그렇게 도망치려 하자 마음이 급해져서는 나뭇가지로 뱀을 푹 찔러대며 공격하기 시작한 류창. 그런데 공격받던 뱀이 순식간에 류창의 다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놀란 까오엔이 뛰어와 나뭇가지로 뱀을 내리쳐 떨어뜨렸지만 류창의 다리엔 이미 뱀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 아유, 이거 상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독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뱀은 불행히도 독사였고 독사의 맹독이 류창의 몸으로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다리를 묶어요. 여기요. 제 친구가 뱀에 물렸어요. 네네. 까오에는 급한 대로 우선 긴급 구조 요청을 했고 뭔가 응급처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그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봤는데 당황한 나머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뱀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
그거야. 확신에 찬 까오예는 즉각 실행에 옮겼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류청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뱀에게 물린 부위에 괴사가 심한 데다 상처에 2차 감염까지 일어나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만 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뱀에게 물리지 않았던 까오옌 역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게 됐다는 것.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독사에게 물린 류창을 살리겠다고 까오옌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그가 조심성 없이 했던 이 행동이 문제가 돼 친구의 증상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고 심지어 친구를 도우려던 까오옌 자신조차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까오옌이 독사에 물린 친구 류창을 위해 했던 잘못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등산길에 올랐다가 독사에 물리고만 류창. 일본 친구 까오옌은 류창을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저질렀다가 결국 류창은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까오옌 역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까오옌이 한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독사에 물린 류창이 괴로워하던 당시 신속히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했지만 구조대원이 오기 전까지 뭔가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까오옌이 고심 끝에 어떤 응급처치법을 하나 떠올렸으니 그래, 그거야.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입으로 뱀의 독을 빨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어. 독이 퍼지기 전에 바로 빼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는 류창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우정은 참 좋았지만. 그러나 얼마 뒤 산속을 헤매느라 꽤 시간이 걸린 구조대가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고 류창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까오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류창은 뱀에게 물린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고 심지어 까오옌 역시 갑자기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재빨리 뱀의 독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자와 구조자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하는 거야 지금? 먼저 뱀에 물린 류창의 경우 까오옌이 류창의 상처 부위에 입을 대자 입안에 있던 각종 세균들이 뱀에 물린 상처를 자극해 2차 감염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상처의 괴사가 더욱 심해졌던 것. 그리고 뱀의 독을 입으로 빨아냈던 까오옌의 경우엔 평소 잇몸병을 앓고 있어 잇몸에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태에서 뱀의 독이 입안의 상처에 닿게 혈액을 통해 독이 체내로 급속히 퍼졌던 것.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까오옌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독이 전신으로 퍼져 호흡곤란과 신경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증상까지 나타났던 것. 뱀의 독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량의 경우는 삼키더라도 위산으로 파괴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충치나 잇몸병이 있다든가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독이 퍼지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충치나 잇몸병 등 구강 내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동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독사에 물렸을 때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잘못된 응급처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물린 부위를 소독하려는 목적으로 된장을 바르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상처에 심각한 2차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둘째, 뱀에 물린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체내에 퍼지는 독을 소독할 수 있다고 믿고 환자에게 술을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술로 인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빨리 퍼지므로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셋째, 뱀에 물린 부위를 꽁꽁 묶는 방법. 이것은 독이 사지로 퍼지지 않도록 해줄 거라 예상하지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너무 세게 묶을 경우 조직의 괴사를 촉진시키며 넷째, 얼음으로 찜질하는 방법 역시 얼음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독이 퍼지는 걸 막아줄 것 같지만 오히려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차단해 더 심한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응급처치를 섣불리 하게 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는 것을 심각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사실.
자, 그럼 독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 장마철에 날이 개면 뱀들이 비에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유독 활발해지는데 우선 산이나 들에 갈 때는 혹시 뱀에 물리더라도 독을 1차적으로 흡수해줄 수 있는 긴 바지를 입고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숲길을 이동할 때는 지팡이나 장대 등으로 풀과 잣나무를 걷어내며 뱀의 출몰 여부를 늘 확인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독사의 특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필수.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는 간단한 독사 구분법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느릿내기예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독사는 대개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고 반면 독이 없는 뱀은 이처럼 머리 모양이 둥글고 가느다랗습니다. 또한 이빨 자국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사과를 물게 해보면 독이 없는 뱀의 경우엔 이빨 자국이 매우 희미합니다. 그러나 독사의 경우 자, 순식간에 드러나는 날카로운 이빨. 독사는 이처럼 굉장히 날카롭고 선명한 이빨 자국을 남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독사에게 물렸다면 일단 환자를 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움직임이 많으면 독이 빨리 퍼지므로 편안하게 눕힌 뒤 재빨리 119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부위에 깨끗한 물을 부어 독을 닦아내는 것이 좋고 아, 물 붓는군요. 만약 팔이나 다리를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윗부분을 묶어주는데 이때 너무 꽉 묶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괴사되므로 손가락이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적당히 묶어줘야 하며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뱀의 종류를 의료진에게 알려주면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되므로 뱀의 생김새를 눈여겨봐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입으로 뱀독을 제거하려다가 뱀에 물린 유창은 다리를 절단하고 도와주려던 까오에는 의식불명에 빠지고만 상황. 잘못된 응급처치는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